역관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이 역관의 신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역관의 신분은 중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희빈 역시 신분은 무엇이다? 중인이 되는 겁니다. 비록 양반만큼은 아니었지만요. 장희빈은 이 재력 있는 중인 집안 딸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희빈의 아버지가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죽으니까 당연히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장희빈의 어머니는 딸을 궁녀로 들여보내기로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장희빈은 중인 출신의 궁녀로 궁 생활을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 후 이 시간은 흘러 장희빈이 궁녀가 된 지도 10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궁녀들처럼 평범하게 하루하루 일함을 보내던 장희빈. 자, 그런데요. 장희빈은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기록이 있으니까요. 보겠습니다. 잠옷 얼굴이 아름다웠다. 와.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궁궐 여인 중 외모가 아름답다고 기록된 건 실록에 장희빈이 유일무이합니다. 아, 유일무이예요? 딱 한 사람, 장희빈입니다. 와. 그러던 1680년 겨울쯤 한 남자가 장희빈에게 완전히 반합니다. 그 남자 누굴까요? 저 실록의 주인공 숙종. 맞습니다. 조선의 왕 숙종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숙종은요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첫 번째 아내 왕비였던 인경왕후가 전염병으로 죽었거든요. 굉장히 마음이 좀 허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 그 허한 숙종의 마음에 쏙 들어온 인물 누구? 장희빈이었습니다. 당시 숙종이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40까지는 안 가고요. 20대. 20살, 20살이었어요. 그리고 장희빈은 22살. 네, 연상. 맞습니다. 둘은 연상연하 커플이었습니다. 장희빈을 보고 반한 숙종은 아마도 이 아내를 잃은 괴로움을 새로운 사랑, 장희빈을 통해 서서히 잊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장희빈과 숙종은 점점 가까워졌고요. 함께 밤도 보내게 됐습니다. 궁에서 왕과 궁녀가 하룻밤을 보냈다. 자, 이걸 승은. 승은을 입었다. 그렇죠, 맞습니다. 숙종의 사랑을 받은 장희빈은요, 일반 궁녀에서 벗어나 승은을 입은 궁녀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승은 궁녀가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더 이상 궁녀가 아닌 거 아니에요? 바로 그렇진 않아요. 딱 승은 궁녀가 되면요, 일반 궁녀가 평소에 하던 힘든 일을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그것만도 사실 특별 대우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좋은 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기회를 잘 만나면 진정한 왕의 여자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후궁. 후궁. 그렇죠. 후궁이 될 수도 있었겠죠. 자, 후궁이 된다는 건요. 지위에 따라서 정일품에서 종사품까지 높은 품계를 받고 왕의 공식 첩으로 인정받는 거였습니다. 특히 품계를 받는 데는 왕의 아이를 갖는 것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승은 궁녀들은 왕의 아이를 가지려고 무척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정근대 사회에서 궁녀에게 승은은 신분 상승의 중요한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궁녀들이 승은을 꿈꿨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많은 궁녀가 꿈꾸는 왕의 승은을 입게 된 장희빈. 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장희빈에게 어느 날 이런 명령이 내려옵니다. 궁녀장 씨를 당장 궁 밖으로 내쫓으라. 왜요? 아니,
왕의 승은까지 입은 궁녀를 갑자기 쫓아내겠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근데 이 명령을 숙종이 내린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너무 사랑하고 있는 숙종이 이런 명을 내릴 수 없잖아요. 내릴 리가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죠? 자,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은 바로 숙종의 친어머니 아. 명성왕후였습니다. 명성왕후는요, 중전이 공석인 상황에서 왕 대비로서 내명부를 이끌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명성왕후는 갑자기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간사하고 악독하다. 주상이 평일에도 기쁨과 노여움의 감정이 느닷없이 일어나시는데 만약 꿰을 받게 되면 국가의 화가 되면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명성왕후가 느끼기에 이 궁녀 장희빈은 간사하고 악독해서 국내에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성격이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장희빈을 쫓아낸다? 이거 아무리 왕의 어머니라도 좀 부담스러운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기어코 이 장희빈을 쫓아낸 명성왕후, 여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자, 서인, 남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지금도 왜 정당 이름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서인당, 남인당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장희빈을 쫓아낸 것과 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숙종시대 신하들은요, 서인파와 남인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숙종이 즉위한 지 6년째 되는 이때 어느 세력이 강했을까요? 바로 저쪽 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성왕후가 이 서인 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장희빈을 쫓아낸 이유 뭔가 짐작되지 않으십니까? 남인. 맞습니다. 장희빈을 둘러싼 세력들이 누구다? 남입니다. 남인이라는 거예요. 아하. 자, 이렇게 장희빈이 쫓겨난 데에는 이런 정치적 계산도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근데 진짜 숙종의 입장이면은 뭔가 어머니께도 막 뭔가 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고 또 보낼 수도 없는 입장인 것 같고 되게 중간에서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결국 숙종은 크게 반대도 못하고 마음을 접습니다. 아, 왕이라고 해도 어머니한테는 이게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